자, 홍정도 부회장이 취임을 했는데 그러면 가장 그 중점적으로 했던 사업이나 뭐 좀 꼽을 수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홍정도 부회장은 완전 그 미디어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러니까 언론, 매체, 뭐 방송, 극장, 뭐 스포츠 중계권까지 다 포괄하는 복합 미디어 그룹, 뭐 혹은 뭐 미디어 제국을 좀 꿈꾼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본인의 어떤 뭐 경영 비전을 밝히는 자리에서 디즈니라든지 이런 회사 모델을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뭐 루퍼트 머독이나 뭐 타임 워너 모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꿈이 좀 대를 이어서 내려온 것 같기는 해요. 2009년에 그 홍석현 회장이 중앙일보 창간 기념식에서 한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지주회사 밑에 신문이 있고 방송이 있습니다. 방송 때문에 또는 신문 때문에 서로가 영향받지 않는 구조입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타임워너가 다 그러합니다. 그런 선진형 지배구조를 갖춰야 우리가 꿈꾸는 원대한 대업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중앙그룹이 좀 계속 추진해 왔던 어떤 모델과 구조랑 비슷하잖아요. 예, 그리하여 이제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했느냐. 홍정도 부회장 2011년에 메가박스와 시너스 인수합병을 이끌고 2015년에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이 이제 다들 좀 아시는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인데, 비지상파 방송사 최초로 올림픽 중계권을 사들이고 월드컵 중계권도 아주 비싸게 삽니다. 이 올해 북중미 월드컵 중계권료만 해도 1,900억 원인데 이거를 다시 재판매를 못 했잖아요. KBS에만 팔았죠. 140억에 뭐 불 팔았을 뿐이고, 그러니까 한 1,000억 정도 손실을 봤을 거라고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이제 콘텐츠 제작을 JTBC 스튜디오로 독립을 시킵니다. 이게 SLL에 이제 모태가 되는 거고요. 이 SLL이 2021년에 매출이 5,58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 150억을 달성하면서 되게 순항을 해요. 근데 이제 올해 3월에 상장을 했어야 이 투자금을 그래야 뱉어내지 조금 않을 수 있는데 이제 이건 실패한 거고요. 예. 그 지금 들어보니까 기억에 우선 뇌리에 딱 박힌 게 메가박스 하고요. 중계권인데 메가박스야 뭐 이제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거의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 얘기를 하죠. 저도 제가 잘 가는 신촌에 메가박스가 있는데 가면 제가 거기 즐겨 가는 이유는 시설은 상당히 좋은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는 편인데 그렇고 근데 중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중앙경향에 있어서 온라인 기사를 쓰는데 월드컵 중계권을 KBS에 액수는 그때 나왔었는데 팔았다 했는데 제가 어떻게 기사를 썼냐면 MBC와 SBS는 못 팔았다 이렇게 썼어 기사를.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아 얘네들이 진짜 힘들겠구나 했는데 지금 홍정도 부회장이 했다는 그 과감한 베팅이라는 게 전부 다 지금 사실상 중앙그룹의 발목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유경선 기자가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저는 좀 나눠서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스포츠 중계권 이거 투자한 거, 그러니까 올림픽하고 월드컵 이거 뭐 보니까 사실상 패키지 선불로 샀다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약간데 월드컵이나 올림픽 한 해만 하면 한 천억 원대면 이제 사들일 수 있는데 중계권을 지금 JTBC 그 중앙그룹은 이거를 몇 개 대회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해가지고 7천억을 지불해서 이렇게 사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IOC나 이런 데 입장에서는 중계권 갖다가 이제 돈 버는 건데 그 갑자기 패키지 선불로 이렇게 사준다고 하니까 너무나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 저기 자기들끼리 와서 짜고 좀 같이 내리는 연습을 해도 부족한 판에 내가 먼저 먹겠다고 그러니까요. 통 크게 가져가.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 막 비판 성명 나온 거 보면은 JTBC가 가져가면서 자본력을 동원해서 가져가면서 이게 국부 유출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되게 격앙되고 비판이 많았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좀 JTBC가 할 말이 없어 보인다. 이거는 확실히 조금 많이 좀 잘못된 경영 판단인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두 번째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스튜디오 룰루랄라 SLL을 중심으로 한 이제 뭔가 콘텐츠 투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은 변명의 여지가 있지 않나. 사실 좋은 걸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뭐 재벌집 막내 아들, 부부의 세계. 뭐 지금 우리가 뭐 이름만 떠올리면 스토리나 주인공들까지 확 다 떠오르는 그런 드라마들 만들어내면서 근데 그거를 만들어낸 게 2010년대 후반 이럴 때부터 본격적으로 JTBC 드라마들이 많이 이제 뜨기 시작했는데 사실 2020년 코로나 시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넷플릭스가 시장에 아주 우월적인 지배자가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글쎄요. 그전에도 물론 넷플릭스가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과연 그렇게 예측할 만한 요소였나? 거기다 이게 코로나라는 사람들이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영화관을 가지 못하고
그런 상황하고 결부가 되면서 넷플릭스가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JTBC도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 누구나 JTBC가 아니라 누구나 봐도 예상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 이후의 대처, 그 이후에는 좀 투자를 조절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JTBC는 뭔가 계속 투자를 많이 한 걸로 보이죠. 근데 거기는 또 그런 판단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좀 약간 우리가 또 뉴노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K 콘텐츠 문화 한류가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현상은 이것도 또 예상 못했던 변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고 더블로 간 거네. 네, 그러니까 그 문화 한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아마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논평들도 지금 존재하는 상황이어서 이 콘텐츠 투자에 대해서는 조금 변명, 어떻게 뭐 옹호까지 할 구석이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투자는 물론 그 자체는 좋은데 본인이 가진 것보다 많이 투자했다는 거는 약간 도박적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개권 얘기를 하니까 저도 뭐 정보는 따로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 공중파들이 그 방송 중계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국민들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이걸 다 사가지고 가서 비싼 돈으로 사라고 하니까 사기가 싫은 거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월드컵 사실 KBS가 140억 주고 샀지만 저는 KBS가 그냥 자기네들 공영방송 시청료 받는 방송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샀을 거라고 봐요. 거기는 뭐 지방에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KBS만 보시는데 예. 이걸로 봐야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KBS가 싸게 산 건데 시세에 아니 그 JTBC 생각한 것보다 또 시청률은 KBS가 더 나왔다는 그런 게 있고요. 그 컨텐츠 같은 경우는 저도 JTBC 컨텐츠가 굉장히 양질의 것들이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다만 이제 네가 얼마나 가졌는지를 보지 않고 막 투자를 했는데 아까 제 허남석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 맨날 얘기하는 그 도박 타짜 영화 보면 묻고 또 보러 가는 그런 걸 아니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걷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타짜에서는 어떻게 해요? 손모가지 날아가잖아. 쫄리면 돼지시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지 뭐. 그래서 지금 그냥 애드립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그 홍정도 부회장이 이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중앙일보나 JTBC 직원들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좀 또 중앙일보가 다르고 또 JTBC가 다르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조금 압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자부심과 지금의 좌절감을 함께 안긴 인물이다라고 좀 종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일단 그 중앙일보에도 뭐 이제 아는 기자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되게 중앙일보 기자분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이제 애정이 굉장히 좀 크고 자부심이 좀 되게 자부심이 상당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신문 기자들은 또 이렇게 서로 막 신문쟁이라고 표현하면서 어떤 같은 기사를 쓰더라도 막 글이 얼만큼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게 글의 그 모양, 그러니까 글 쓰는 완성도? 걸 얼만큼, 그쵸? 만듦새, 그 글의 이제 모양새가 얼마나 뭐 이제 예쁜가, 데스킹이 얼마나 잘 되어 있고 글이 얼마나 좋은가, 이제 이런 글에 대한 자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중앙일보 구성원들의 그 회사에 대한 자부심이 좀 되게 높았던 걸 많이 느꼈고, 또 퀄리티 있는 신문이라고 자부하는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굉장히 좀 많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좋아 보였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런 거랑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약간 JTBC를 조금 동등하게 쳐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그게 예전에 분명히 있었어요. 네,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많이 됐었어요, 사실.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조선일보, TV조선의 관계도 좀 비슷하고 동아일보 채널 동아일보 채널에도 그쵸. 네. 근데 비슷하고. 그게 지금 많이 역전이 네. 됐죠. 모든 회사가 거의 다 역전된 분위기 같은데요. 제가 현장에 나갈 때도 2015년 이럴 때도 보면은 중앙일보나 뭐 JTBC 아니면 하면은 이렇게 약간 신문 내는 사람들이 형님 같은 느낌이고 네, 그쵸. 약간 그리고 이제 종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경력직인데 약간 경력이 좀 자기가 전에 뭐 했는지 말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았어요. 맞습니다. 약간 우리 회사도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회사도 경향신문보다 경향TV 아닌가요? 한한솜 씨가 참 처세술이 좋아요. 네. 네. PD님 보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이제 막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중앙일보 자체는 13년 연속 흑자를 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계열사 안에서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뭐 중앙홀딩스에 돈 빌려주고 또 뭐 JTBC 빚 보증 서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중앙일보까지 부도라는 유탄을 좀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JTBC에 대한 중앙일보 구성원들의 시선 이런 그 홍보회장에 대한 시선도 부분이 역시? 그렇죠. 사실 뭐 JTBC에 대한 시선이 결국은 음. 홍정도 부회장에 그런 대한 거죠. 좀 시선인 거죠. 그리고 제가 되게 이제 중앙일보가 엄청 안타까운 게,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특히나 신문사들 사이에서는 다들 이제 뭐 국정도 선배도 공감하시겠지만 그런 암묵적 공감대가 있는데 뭐냐면
뭐 돈 들어가는 일 하기에 앞서서 일단 중앙일보가 먼저 할 거니까 우리 이거 중앙일보가 하는 거 보고 기다렸다 하자. 이런 말 진짜 그런 많이 판단. 돈을 잘 쓰니까.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아까 제가 이제 돈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롤 신문이 모델이기도 했어요. 솔직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도자적 지위에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신문이 그 전에 하지 않았던 뭐 로그인어를 만든다던가 뭐 그게. 유료 구독 모델을 뭐 그거 만든다던가. 사실 올 초까지도 굉장히 화제였는데. 예, 그러니까요. 뭐 듣동라 폴인 이라는 것도 아까 선배 얘기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거의 그런 처음 들어보는 시도들은 거의 다 중앙일보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뉴욕 타임스가 또 왜 쿠킹 플랫폼, 요리 플랫폼을 시작을 했는데 중앙일보도 뭐 또 그런 사업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머지 언론사들은 좀 눈치 보고 있다가 중앙일보가 시작하면 딱 이렇게 따라가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포지션이었어요, 사실은. 다 네. 동의하는데 하나 말씀드릴 게 중앙일보가 그렇게 가능한 거는 그 인력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러니까 왜 이제 일단 이것도 해볼 수 있고 그쵸. 저것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또- 리더십이 또 홍정도 부회장을 필두해서 뭔가 리더십이 강해서 그 추진할 수 있었던 거죠. 사주가 사실은. 명확히 있어야 사실은 또 그런 음. 투자가 가능한 거니까 뭐 그런 점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중앙일보가 지금 이렇게 됐어. 그쵸. 그래서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떨까요? 뭐 분위기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홍정도 부회장에 대한 그런 시선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홍정도 부회장이 뭐 신문에는 좀 관심이 좀 덜한 것 같다. 뭐 이런 뭐 그런 평가도 있었던 거고 하여간 좀 네 JTBC는 근데 또 JTBC 구성원들은 되게 자부심을 좀 많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느꼈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JTBC 기자분들 현장에서 볼 때마다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약간 자부심의 아우라라고 할까? 그리고 이제 뭐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12.3 뭐 내란 이후에 계속해서 굵직굵직한 또 보도들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 자부심들이 있었던 거고 뭐 거기에다가 이제 종합미디어 기업이니까 방송 뭐 드라마 뭐 만드는 거 다 뭐 다 잘 되고 이러니까 굉장히 좀 자부심을 느꼈으면서도 근데 지금 와서는 왜 이렇게 뭐 경영상으로 또 오판을 하셨을까? 왜 저렇게 낙관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홍 기자는 좀 어떻게 어떤 걸 들으셨어요? 저는 JTBC 같은 경우에 지금 저 그 기사에서 되게 인상적으로 뭔가 미디어 오늘이었나? 거기서 이제 취재해가지고 워딩을 쓴 것 같은데 허세 경영이었다. 이런 한 줄 있더라고. 허세 경영. 그러니까 되게 뭔가 되게 앞서 나가는 듯한 느낌. 그리고 홍정도 그 부회장의 신년사가 매년 그 미디어지에 보도가 되거든요. 거의 전문이 다 실리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많아요. 콘텐츠에 대한 투자 엄청 강조하고요. 그 퍼스트 무버로서의 역할들 막 이런 거 되게 강조하면서 와 이거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진짜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경영자 같다. 되게 뭔가 트렌드를 선도할 줄 알고 트렌드와 콘텐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인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이게 그것들이 다 허세였다. 약간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또 평가가 확확 뒤집어지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그 허세 경영이란 말을 들으면서 딱 약간 생각난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 중앙그룹이 운영하고 있는 게 뭐 방송도 있고 신문도 있지만 사실 다른 많은 사업들 있잖아요. 그 중에 되게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백상예술대상 그리고 다른 거는 이제 골든디스크상. 골든디스크. 원래 골든디스크 일간 스포츠에서 했었는데 아마 그쵸. 인수해서 글로 네, 갔구나. 글로 가져갔죠. 이제 골든디스크는 이제 그 음악, 대중음악에 대한 시상식. 관심이 많으니까 끝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시상할 때 시상식을 할 때 보면은 홍정도 부회장이 항상 나와서 시상자로 나와요. 이제 가장 결정적인 상, 뭐 예컨대 작품상, 뭐 아니면은 그 최우수 가수상, 뭐 이런 것들을 시상할 때 항상 홍정도 부회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오면서 항상 그 파트너로 다른 시상자를 같이 나오는데 그 시상자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유승용 배우 뭐 아니면은 뭐 조금 약간 뭐 박은빈 씨, 뭐 유재석 씨, 막 그리고 봉준호 감독이 허세 기생충으로 많네. 유명한 봉준호 씨, 가오 봉준호 잡았네요. 감독 이렇게 해서 네, 같이 네. 대동해서 나와가지고 근데 보통 보면은 그렇게 뭔가 사주 같은 사람이 이렇게 시상자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런 장면들을 보통 보면 그냥 묵묵하게 그냥 상만 주고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홍정도 부회장은 나와가지고 되게 이 꽁트를 많이 합니다. 꽁트를 하는데 뭐 K 컨텐츠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들을 많이 하면서 그 순간이 되면 이 시상식의 주인공이 저 수상자가 아니라 시상자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화적 융성 K 콘텐츠의 배경에는 내가 있어 내가 라고 얘기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마치 뭐 가우디 건축의 뒤에는 구엘이 있고
뭐 예컨대 뭐 메디치 가문, 미켈란젤로 뒤에는 메디치 가문이 있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홍정도 부회장이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보면서 허세 경영? 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나르시시즘 같은 느낌도 들고 약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는 건 있었다. 그런 측면들이 또 비호감을 또 구성원들에 산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전 들긴 했어요. 저도 좀 이제 뭐 나와야 되니까 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저는 상당히 험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아무래도 연배가 있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중앙일보 출신들이 많지 않겠어요. 중앙일보에 계시거나 아니면 중앙일보에서 JTBC로 옮겨가셨거나. 근데 이런 분들이 다 뭐라고 하냐면 현 사태에 대해서 이제 홍정도의 오만과 무능이 빚어낸 참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면서 한 얘기가 제가 들은 건데 이게 공통적으로 들은 얘기입니다. 홍석현 회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 회장이 뭐 예전에 삼성 엑스파일 사건이나 뭐 이런 온갖 풍파가 좀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일보 내부 사람들 평가가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일단 본인이 스스로 언론인이라는 사명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언론인이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자부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그 기사가 나가면 이 기사가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기자들도 굉장히 존중을 했대요. 그래서 편집국이 함부로 하지 않았다. 이 여러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열심히 일했고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생각을 했고 자기 회사가 보수인데 이 홍석현 회장이 굉장히 그 남북관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사가 나가는 거 보면 가끔 자기보다도 훨씬 진보적으로 나갈 때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홍정도 얘기인데 홍정도 부회장이라는 사람은 일단 신문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 그리고 JTBC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그 홍석현 회장은 언론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 아니면 이제 미디어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홍정도 회장은 오로지 컨텐츠를 사고 파는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기자 PD들하고 전혀 접촉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일하는 사람들하고 일단 회사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겠지. 유리가 되지. 그래서 또 그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홍정도 부회장 측근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석희 사장 잠깐 얘기했지만 손석희 사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분명히 있대요. 어떤 거였냐면 손석희 사장이 있을 때는 일단 편집 보도국은 건드리지 마라 이런 게 분명히 있었는데 손석희 사장이 어쨌든 이런저런 사건으로 나갔잖아요. 나가고 나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팩트인데 그 JTBC에 보면은 50 넘은 그 직원들이 거의 없대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들면 내보내고 싶잖아. 그럼 어떡하냐면 임원을 준대요. 임원을 줘서 1년이고 뭐 최소한 몇 달 만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 해지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50 넘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원한 가진 사람도 많고 이런데 그 뭐 당연히 좋을 리가 없고 그러니까 돈만 쓰고 허세만 허 기자 얘기하는데 허세를 부렸을지 지었을지언정 정말 미디어나 아니 회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었다. 이런 이제 그 지적이 있었고 또 재밌는 건 이제 JTBC가 히트작을 많이 냈잖아요. 근데 이게 가성비가 낮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MBN이나 뭐 방송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방송들 보면은 저는 MBN을 굉장히 즐겨 보는데 뭐 예전에 요새는 텔레비전 잘 안 보지만 뭐 쇼 프로그램 이렇게 토크쇼 보면 약간 좀 흘러간 연예인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아침마당 스타일로요? 근데 약간 좀 연예인들 뭔가 비싸지 않을 분들이 이제는 좀 지나가셔서 그런 분들 나와서 재밌게 얘기하고 가는데 JTBC는 뭐 이런 걸 하도 심지어 막 다 톱스타들 나오잖아. 그럼 그 사람들 몸값이 얼마야. 그래서 굉장히 가성비가 낮았다. 그래서 때깔은 좋은데 탑스타 나오고 가성비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태가 이렇게 된 건 홍정도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 다만 요거 하나는 내가 허 기자 말하는 거에서 힌트를 얻은 건 허세 경영이다. 좀 맞는 것 같아. 허세 경영 참.